안녕하세요. 오래가는 임플란트 박재훈 연합치과입니다. 오늘은 전체 임플란트, 여러 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밥은 어떻게 먹나요?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래이가 다 없어요. 몇 개의 치아를 이용해서 틀니를 쓰고 계셨는데 그게 다 빠졌고, 이거를 어떻게 임플란트를 회복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. 그리고 쓰고 계시다가 임플란트 한 개 좋으셔서 요번에는 위에 거를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케이스가 됐고요. 생각해보니까 이분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 끝난 케이스여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꺼내봤습니다. 현재 상태는 아래쪽에 이가 없죠. 파노라마를 봐도 아래쪽에 이가 없어요. 그래서 하루에 임플란트를 6개를 다 심었고요. 이 임시 임플란트 4개를 더 심어서 임시 치아를 만듭니다. 그거는 보통은 힘드셔서 다음날 정도에 만들게 되고요.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. 그래 보시면 원래 임플란트들은 숨겨져 있고요. 외력을 받지 않아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, 여기에 임시 임플란트 4개를 이용해서 임시 치아를 만들었습니다. 특징적인 거는 위에는 틀니를 쓰고 계시잖아요. 신느님이 조금 약해요. 아무래도. 그래서 여기가 남아있는 치아 자기 치아라 해도 다 전체가 자기 치아인 것보다는 좀 신느님이 약하고, 그 다음에 아래는 뼈가 좀 단단한 성질이 있어서 임시 임플란트가 잘 망가지지 않아요. 그래서 석 달 정도 지나면 임플란트가 안전하게 마무리가 됩니다. 이렇게 아래 전체 임플란트가 완성됐고요. 임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바로 임시 치아를 만들어 드렸고, 그래서 저작하는 데 불편 없이 오히려 이가 하나도 없어 틀니를 쓰는 시간보다는 더 편한 상태에서 이가 완성돼서 마무리가 됐고요.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 후로 윗니에 있던 치아들이 망가졌어요. 그리고 이제는 위에가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틀니를 만드셔서 쓰게 되셨죠. 근데 다시 또 많이 바뀌셨어요. 위에도 전체 임플란트를 해서 잘 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바꿔줘,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아래랑 위에랑 차이점 나는 게, 일단은 이 상악동이라는 부분에 뼈가 없기 때문에 뼈가 이만큼밖에 없어요. 이만한 임플란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택도 없죠. 그래서 뼈이식을 합니다.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죠. 그 다음에 이 뼈이식한 재료가 신느님 80kg, 100kg를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지려면 적어도 12달 이상 기다리셔야 돼요. 이런 상황이 되면. 그래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거의 24개월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이런 정도가 되면. 그래서 위에 상악동 때문에 뼈가 없고, 그래서 뼈 이식을 하는 것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. 그래서 오케이 하셔서 진행이 됩니다. 어떻게 했냐면, 일단은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쓰는 틀니를 쓰고 계신 거예요. 완전 틀니라고 하죠. 그 상태에 쓰고 계시면서 이쪽 부분에 뼈 이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뼈가 단단할 때까지 거의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신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위에도 이 뼈 이식한 부분이 단단해지길 기다렸다가 1년 정도가 지나면 12개의 임플란트를 우르르 심었고요. 이렇게 임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역시나 임시 치아를 만들 겁니다.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뼈가 너무 푸석푸석한 거예요. 그래서 이 가느다란 걸 넣기에는 힘이 너무 없어서 압착한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톡톡톡 쳐서 진흙을 좀 더 빡빡하게 만드는 느낌 정도로 해서 이쪽에 임플란트 좀 더 굵은 걸 심을 수밖에 없었고, 그렇게 해서 위에도 임시치아를 만들었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아래랑 다르게 위에는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하고 12달 정도는 그냥 기존 틀니를 그냥 그대로 쓰면서 아무 일 없이 지나다가 한꺼번에 우르르 수술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바로 붙어있는 형태의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리고요. 그 12달이던 동안은 기존에 쓰고 있던 틀니를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. 위아래 차이점이죠. 이렇게 해서 위에도 최종적으로 전체 임플란트가 완성된 사진입니다. 잘 쓰고 계십니다.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상악동에 뼈 이식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보이고요. 임플란트를 심었죠. 그런데 여기서 위아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. 위아래 차이점이 뭐냐면, 아래는 뼈가 단단하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치아가 놓이는 걸 보면 속뚜껑의 안쪽, 그러니까 좀 더 그릇이 좀 작아도 돼요. 뼈가 단단하고 그릇이 작아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앞에 치아를 보면 위에가 크고 아래가 좀 작죠. 그러다 보니까 2개가 4개를 붙잡고 있어도 괜찮습니다. 마치 코가 작고 뼈가 단단하고 치아 자체가 작기 때문에 괜찮은데요. 위에는 4개가 2개를 잡아주는 게 안정적입니다. 2개로는 안 돼요. 그래서 위에가 임플란트 하기가 좀 더 어렵고 비용도 늘어나고요. 여기 임플란트 하기가 굉장히 까탈스럽긴 한데 잘 해결이 됐습니다. 또 하나가 있습니다. 임플란트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여기에 어금니가 하나 없어요. 그래서 이 하나를 큰 어금니 2개, 작은 어금니 2개 이렇게 해서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.
그런데 이걸 안 만들고 여기까지만 만들면 75점이라고 합니다. 일본 사람들한테서 많이 발견되는데요. 일본 사람들은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음식 자체가 부드럽고요. 되게 오물오물 조심조심 먹는 타입들이기 때문에 75점짜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게다가 이렇게 하나 안 만들고 해도 이 두 개로 역할을 버틴대요. 근데 한국 사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서양 사람하고 다르고 일본 사람하고 달라서 씹어보면 이 네 개가 할 일을 두 개만 임플란트를 심어서 했더니 못 버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위에는 세 개를 다 심었습니다. 물론 여기 크기가 좀 달라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꽉 물면 이 크기는 다 똑같아요. 여기까지 딱 맞추도록 저희가 맞춰놨고요. 그렇긴 한데 여기를 보면 그 몇 년 사이에 15년 전으로 해서 이쪽에 하나를 덜 심던 거를 이제 다 심는 쪽으로 바꿨어요.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더 늘어납니다. 왜냐면 여기는 임시차를 만들었던 위치였거든요. 그래서 그거 마무리가 되면 치료가 마무리되고 시간이 좀 짧았는데요. 이쪽에 다시 심어서 이쪽으로 치아 두 개로 임시차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가 이게 완성이 되면 다시 연결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기간이 4개월이 더 걸렸죠. 하지만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. 이후로 탈락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이쪽을 안 심었었는데 비용 증가 없이 요즘에는 심는 쪽으로 바꿨습니다. 이분이 특징적인 게 아래쪽 전체 임플란트는 위에가 일부 치아와 틀렸기 때문에 비교적 되게 수월하게 끝난 편이었고 그 반대로 위에는 단단한 임플란트랑 견디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상악동까지 뼈이식해 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어려웠던 케이스. 또 한 번은 어금니 쪽에 두 개로 세 개를 만들었던 방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제는 어금니는 개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그게 앞니 임플란트가 도자기가 깨지거나 하는 문제까지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수를 더 확실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하면서도 안 망가져야 되는 것 때문에 비용을 늘리지 않고 이렇게 일을 만들었던 딱 중간 단계에 걸려있는 분이에요. 그래서 이분이 다시 오실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래는 망갈 수 있는데 걱정을 하지만 위에는 별 걱정을 안 합니다. 잘 만들어서 잘 쓰고 계시고요. 오늘은 임플란트 하는 동안 어떻게 밥을 먹을지 그 다음에 기간 얼마쯤 걸리는지 위아래 차이점은 뭔지 그런 거랑 관련된 케이스 보여드렸고요.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고 블로그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어디로 밥을 먹나요? 케이스 환자들이 이제 차근차근 끝나가고 있더라고요. 그 사진 다음에는 보여드리도록 하고 또 최근에 다시 시작하고 있는 전체 임플란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래가는 임플란트, 전체 임플란트 밥은 어떻게 먹을지까지 다 해결해드리고 있는 박재훈 영양치과의 전체 임플란트 이야기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